강남봉은 휴대전화를 쥔 손을 쉽게 펴지 못했다. 백호와 장미가 마주 앉아 있었고 사무실 안에는 누구도 먼저 숨을 크게 내쉬지 못할 만큼 무거운 긴장이 내려앉아 있었다. 강남봉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최화영이 오복희 씨를 살해한 증거가 있어요. 사고가 나던 날 최화영과 통화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으니 증거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장미는 휴대전화를 바라보다가 강남봉을 쳐다봤다. 이걸 왜 이제 줘요? 강남봉은 고개를 떨궜다. 무서웠어요. 화영 씨가 무서웠고 내가 한 짓도 무서웠고 나까지 끝장날까봐 숨겼어요. 백호의 얼굴이 굳었다. 장미 씨가 구치소에 끌려갔을 때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강남봉은 대답하지 못했다. 장미는 눈을 감았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다. 남봉 아저씨, 당신이 조금만 빨랐으면 우리 중 누군가는 덜 다쳤을 거예요. 강남봉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가져온 겁니다. 더 늦으면 정말 아무도 못 살 것 같아서. 백호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녹음 원본 보존하고 사본 따로 만듭니다. 조작 의심 못하게 통화 기록, 위치 기록까지 같이 묶어야 합니다. 장미는 강남봉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부터 숨으면 안 돼요. 필요하면 증언까지 해야 해요. 강남봉은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요. 이번엔 도망 안 갈게요. 장미는 그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증거가 필요했다. 최화영을 끝내기 위해서는 그녀 곁에 붙어있던 사람들의 비겁함마저 무기로 써야 했다. 장미는 녹음 파일을 들고 곧장 정숙희의 집으로 향했다. 정숙희와 오태평, 에라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장미가 들어오자 숙희는 딸의 얼굴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을 읽었다. 장미야, 무슨 일이야? 장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엄마, 들어야 할 게 있어. 녹음이 재생됐다. 최화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차갑고 낮고 사람 목숨을 물건처럼 다루는 목소리였다. 오복희가 사고를 당하던 날의 통화였다. 수화기 너머에서 누군가가 처리 여부를 묻고 최화영은 지시하듯 말했다. 다 끝났는지 확인하라고, 다시는 입을 열 수 없게 만들라고. 오태평은 손을 꽉 쥐었다. 에라는 입을 막았다. 정숙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빛만 굳어갔다. 서린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와는 달랐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울음을 넘어선 분노가 그녀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녹음이 끝나자 숙희가 낮게 말했다. 최화영이 정말 끝까지 사람을 죽이면서 살아왔구나. 장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복희 씨 사건 증거예요. 이제 그 여자가 돈으로 막아도 사람으로 막아도 빠져나가기 힘들 거예요. 숙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도 부족해. 장미가 놀라 바라봤다. 엄마. 오복희 씨도 서린이도 아버지도 하준 군 할아버지도. 최화영이 손댄 죄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도 그 여자는 아직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어. 오태평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망이요. 장미가 말했다. 창립기념일을 출국 디데이로 잡은 것 같아요. 재산도 처분하고 있고요. 숙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날 못 나가게 해야 해. 장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전에 그 여자 뒤를 봐주는 사람부터 끊어야 해요. 백호와 장미는 전직 검찰총장을 찾아갔다. 그는 최화영이 가장 믿고 있던 뒷배였다. 수사 정보가 흘러가고 증거 제출이 늦어지고 경찰과 검찰의 움직임이 묘하게 꼬였던 배후에는 그의 손이 닿아 있었다. 넓은 사무실에서 그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젊은 사람들이 겁도 없이 여기까지 왔군. 백호는 서류 봉투를 그의 앞에 놓았다. 겁이 없어서 온 게 아니라 확실해서 온 겁니다. 전직 검찰총장은 봉투를 바라봤다. 뭡니까? 장미가 차갑게 말했다. 업무상 비위 증거요. 퇴임 전후로 특정 사건 무마 대가를 받은 내역, 최화영 대표님 쪽과 주고받은 통화 기록, 수사정보 유출 정황까지 들어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백호가 말을 이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최화영 대표님과 손을 끊으세요. 전직 검찰총장은 백호를 노려봤다. 협박입니까?
장미가 대답했다. 네. 협박이에요. 당신들이 우리한테 해온 방식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는 장미를 바라봤다. 오장미 씨, 당신은 아직 사건 피의자 신분이 완전히 정리된 것도 아닙니다. 장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 사건도 당신들 장난질 덕분에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이제 회장님 영상도 있고 강남봉 진술도 있고 오보키 씨 사건 녹음도 있어요. 판이 바뀌었어요. 백호는 마지막 서류를 밀어줬다. 이 자료가 언론에 나가면 최화영 대표님보다 먼저 총장님 이름이 검색어에 오를 겁니다. 조용히 빠지세요. 최화영 대표님에게 들어가는 수사 정보도 여기서 끊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자료는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원하는 게 뭡니까? 백호가 말했다. 최화영 대표님 출국 금지 절차에 손대지 마십시오. 오보키 씨 사건 증거 접수 지연하지 마십시오. 마대창 회장님 피습 사건도 장미 씨에게 돌리려던 조작 라인에서 빠지십시오. 장미가 덧붙였다. 그리고 최화영에게 이렇게 전하세요. 이제 아무도 당신 편 안 해준다고. 전직 검찰총장은 한참 침묵했다. 그는 권력의 냄새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최화영이 아직 돈을 들고 있지만 판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마대창, 정숙희, 최아준, 오장미, 마동석까지 한쪽으로 모였다. 최화영을 지키다가는 자신까지 같이 묻힐 수 있었다. 그는 낮게 말했다. 내가 최 대표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백호는 차갑게 말했다. 연락을 안 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선을 끊으세요. 그리고 그쪽에서 연락 오면 받지 마십시오. 장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총장님, 지금이라도 빠지면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최화영과 끝까지 가면 그 여자 죗값에 같이 묻힙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자 전직 검찰총장은 바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최화영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그는 손가락을 올렸다가 멈췄다. 그리고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 순간 최화영의 뒷배 하나가 끊어졌다. 한편 장미는 마대창의 집무실을 다시 찾았다. 마대창은 병실에 있었고 집무실은 한동안 비어 있었다. 장미는 그날 회장님이 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장면을 떠올렸다. 바닥의 얼룩은 지워졌지만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수키가 옆에 섰다. 장미야, 괜찮아. 장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번엔 울려고 온 게 아니야. 장미의 시선이 벽에 걸린 시계에 멈췄다. 평범한 고급 벽시계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운데 부분이 미세하게 달랐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손을 뻗었다. 손끝에 작은 렌즈 같은 감촉이 닿았다. 장미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이거 초소형 카메라잖아. 수키가 다가왔다. 카메라. 장미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떼어냈다. 안쪽에 저장 장치가 연결되어 있었다. 수키는 숨을 삼켰다. 아버지가 설치해둔 걸까? 장미는 떨리는 손으로 저장 장치를 꺼냈다. 그날 회장실이 찍혔을지도 몰라. 두 사람은 곧바로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 마대창은 회장실에서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곧 최화영이 들어왔다. 얼굴은 분노와 조급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마대창에게 서류를 내밀었고 마대창은 그것을 밀쳐냈다. 최화영이 다가갔다. 마대창이 쓰러졌다. 그리고 최화영은 주변을 살피더니 골프채를 집어들었다. 장미는 입을 틀어막았다. 영상 속 최화영은 쓰러진 마대창을 향해 골프채를 휘둘렀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마대창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려는 듯 다시 손을 올렸다. 수키는 의자를 붙잡았다. 아버지. 장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할아버지를 골프채로. 최화영, 이 악마. 수키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제 마대창을 쓰러뜨린 사람도 장미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도 분명해졌다. 최화영은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었다. 장미는 영상을 복사했다. 이건 창립기념일에 써야 해. 수키가 장미를 바라봤다. 그 자리에서 공개하려고. 네.
도망가기 전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채화영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거예요. 채화영은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다. 차명 자산 일부는 해외로 돌리고 남은 현금은 급히 환전했고 드림호텔 관련 계약은 마 팀장과 마무리될 것처럼 꾸몄다. 그녀에게 창립 기념일은 도망치는 날이었다. 모두가 축하와 행사에 정신이 팔린 사이 그녀는 출국할 계획이었다. 대표실에서 그녀는 여권과 해외 계좌 서류를 확인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창립 기념일이면 다 끝나. 이강혁이 옆에서 그녀를 바라봤다. 대표님, 너무 위험합니다. 수사 쪽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채화영은 웃었다. 그래서 더 빨리 나가는 거예요. 마 팀장도 이상합니다. 채화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마 팀장은 돈만 보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분 10%까지 걸었으니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강혁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마 팀장이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는 것을. 마동석일 가능성까지 스쳤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진짜 스패너가 있었다. 채화영이 버리면 언제든 꺼낼 수 있는 마지막 패였다. 강혁 씨. 네, 대표님. 창립 기념일 끝나고 바로 움직입니다. 출국 동선 확인해요. 준호 씨는요? 채화영은 잠시 멈췄다. 준호는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고 아니면 두고 가요. 이강혁의 얼굴이 굳었다. 대표님. 채화영은 차갑게 말했다. 감정 챙길 시간이 없어요.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강혁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더 어두워졌다. 창립 기념일 당일 드림그룹 행사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임원들과 주주, 언론, 외부 투자자들이 모였다. 채화영은 단상 뒤에서 마지막으로 거울을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녀가 이 행사를 끝으로 출국하려 한다는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녀가 이미 자산을 처분했고 도망갈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하지만 행사장 곳곳에는 이미 백호와 장미, 수키, 마동석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전직 검찰총장의 라인은 끊어졌고 수사 정보는 더 이상 채화영에게 흘러가지 않았다. 출국 금지 절차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대창 집무실 카메라 영상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강남봉이 넘긴 오보키 사건 녹음도 준비되어 있었다. 장미는 행사장 뒤편에서 백호와 마주섰다. 오늘 끝낼 수 있겠죠? 백호는 그녀를 바라봤다. 끝내야 합니다. 채화영 대표님이 오늘 나가면 다시 잡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수키가 다가왔다. 도망 못 가. 내가 내 딸 이름 걸고 막을 거야. 장미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오늘 무너지면 안 돼. 수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안 무너져. 채화영이 무너지는 걸 내 눈으로 볼 거야. 행사가 시작됐다. 채화영은 단상에 올랐다. 박수 소리가 퍼졌다. 그녀는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단상 아래에는 장미와 백호, 수키가 서 있었다. 채화영은 그들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곧 떠날 사람이었다. 이 자리만 넘기면 된다. 여러분, 오늘 드림그룹 창립 기념일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림은 수많은 위기를 넘어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림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큐카드를 넘겼다. 여러분, 마 팀장 회장님과. 그 순간 무대 연문이 열렸다. 마 팀장이 걸어 나왔다. 채화영은 말을 멈췄다. 처음에는 단순히 등장 타이밍이 어긋난 줄 알았다. 그러나 그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안경을 벗었다. 채화영의 입술이 굳었다. 저 사람이 마 팀장이라고. 그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오래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자신이 묻었다고 생각한 남자. 자신의 과거와 장미, 설인, 정숙희를 한꺼번에 끌고 나올 수 있는 남자. 동석 씨. 행사장 안이 술렁였다. 마동석은 마이크 앞에 섰다. 채화영은 급히 웃음을 되찾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동석은 조용히 말했다. 오랜만입니다, 채 대표님.
최화영은 낮게 말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초대받았습니다. 마 팀장으로. 최화영의 손이 떨렸다. 마동석은 단상 아래 장미를 바라봤다. 장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행사장 대형 화면에 영상이 켜졌다. 마대창의 집무실 영상이었다. 최화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영상 속 자신이 쓰러진 마대창을 향해 골프채를 드는 장면이 나타났다. 사람들의 술렁임이 커졌다. 최화영은 화면을 향해 돌아섰다. 꺼. 당장 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장미가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최화영 대표님, 우리 할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모두 봤어요. 최화영은 장미를 노려봤다. 오장미, 내가 감히. 장미는 흔들리지 않았다. 감히요. 당신이 우리 엄마 인생을 훔치고 서린이 언니를 죽게 만들고 할아버지를 때리고 나를 살인미수범으로 몰아넣었을 때도 그런 말 했겠죠. 수키가 장미 옆으로 섰다. 최화영, 이제 도망 못 가. 최화영은 급히 주변을 둘러봤다. 경호원도 임원들도 검찰 쪽 뒷배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를 보고 있었다. 이미 끊어진 줄도 모른 채 믿었던 줄들이 전부 사라져 있었다. 백호가 앞으로 나왔다. 최 대표님, 전직 검찰총장님은 더 이상 대표님 전화를 받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최화영과 손을 끊으라는 통보를 이미 받으셨거든요. 최화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들이. 마동석이 계약서를 들어보였다. 그리고 최 대표님이 내게 넘기기로 한 지분 10%. 위약벌 조항에 따라 효력 검토에 들어갈 겁니다. 리베이트 요구 녹취도 같이 제출됩니다. 최화영은 뒷걸음질 쳤다. 이건 불법 함정이야. 백호가 말했다. 대표님 입으로 요구했고 대표님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때 강남봉이 행사장 한쪽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 화영 씨, 나도 더는 못 숨겨. 최화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남봉 씨. 강남봉은 고개를 숙였다. 오복희 씨 사건 녹음 장미 씨와 백호 씨한테 넘겼어. 최화영은 이를 악물었다. 당신까지 나를 배신해. 강남봉은 눈물을 삼켰다. 배신은 당신이 먼저 했어. 너무 오래전에. 행사장 뒤편에 있던 이강혁은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화영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숨겨둔 스패너를 떠올렸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다. 자신이 입을 열면 최화영은 끝난다. 하지만 자신도 끝난다. 준호가 그의 옆에 섰다. 아직도 망설입니까? 이강혁은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 씨, 그 스패너 아직 가지고 있죠? 이강혁의 얼굴이 굳었다. 준호는 행사장 단상 위에 최화영을 바라봤다. 오늘 안 꺼내면 그 사람은 또 빠져나갈 길을 찾을 겁니다. 이강혁은 눈을 감았다. 내가 그걸 내놓으면 나도 무너집니다. 준호는 낮게 말했다. 당신이 무너지는 게 무서워서 그동안 몇 명이 무너졌습니까? 이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상 위 최화영은 점점 몰리고 있었다. 직원들의 눈빛이 바뀌고 기자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임원들은 서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출국 계획은 무너졌다. 마 팀장은 마동석이었다. 검찰 뒷배는 끊겼다. 수장고는 털렸다. 지분 10%는 덧치됐다. 최화영은 마지막으로 마동석을 노려봤다. 당신이 나를 망쳤어. 마동석은 차갑게 말했다. 아니, 내가 내 발로 여기까지 온 거야. 장미는 스마트워치를 들어 올렸다. 서린이 언니 목소리도 곧 공개될 거예요. 오복희 씨 녹음도 할아버지 영상도 전부. 최화영은 장미를 향해 다가가려 했다. 그러나 백호가 앞을 막았다. 한 발만 더 오면 지금 바로 체포됩니다. 최화영은 백호를 노려봤다. 최하준, 너는 결국 드림을 차지하려는 거야. 백호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대표님이 훔친 걸 원래 자리로 돌려놓을 뿐입니다. 그 순간 행사장 입구 쪽에서 경찰들이 들어왔다. 최화영은 눈을 크게 떴다. 이강혁은 주머니 속 봉투를 움켜쥐었다. 준호는 그를 바라봤다. 이강혁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최화영이 그를 발견했다. 강혁 씨, 뭐 하는 거예요? 이강혁은 그녀를 향해 다가오지 않았다. 백호와 장미 쪽으로 걸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백호가 봉투를 받았다. 최화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혁 씨. 이강혁은 그녀를 바라봤다. 진짜 스패너입니다. 오복희 씨 사건의 진짜 도구. 행사장 전체가 술렁였다. 최화영은 입술을 떨었다. 당신까지. 이강혁의 눈에는 후회가 고여 있었다. 대표님, 이제 그만합시다. 최화영은 웃기 시작했다. 무너진 웃음이었다. 다들 나를 배신하는구나. 남봉 씨도 강혁 씨도 동석 씨도 준호도. 준호는 단상 아래에서 그녀를 바라봤다. 최화영이 준호를 향해 손을 뻗었다. 준호야.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최화영의 눈에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번졌다. 준호야, 너는 엄마 버리면 안 되지. 준호는 천천히 말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버려졌습니다. 최화영은 숨을 멈췄다. 경찰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최화영 씨, 오복희 씨 살해 사건 마대창 회장. 살인미수 사건 증거인멸 및 뇌물공여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최화영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뒤에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었다. 그때 행사장 대형문이 다시 열렸다. 휠체어에 탄 마대창이 들어오고 있었다. 김비서가 그를 밀고 있었고 정숙희는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최화영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마대창은 힘겹게 마이크를 잡았다. 최화영 씨.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행사장 전체에 분명히 들렸다. 내 딸 이름을 훔치고 내 회사를 훔치고 내 사람들을 짓밟은 죄. 이제 내 이름으로 갚아라. 최화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마대창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숙희가 눈물을 흘렸다. 장미는 그 손을 잡았다. 백호는 스패너 봉투와 녹음 파일을 들고 경찰에게 넘겼다. 마동석은 최화영을 바라봤다. 이강혁은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끝내 눈을 감았다. 최화영은 경찰에게 붙잡힌 채 단상 아래로 내려왔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장미를 바라봤다. 오장미, 너는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장미는 조용히 대답했다. 끝은 법정에서 보죠. 최화영은 비틀거리며 끌려갔다. 그러나 행사장 밖으로 나가기 직전 그녀가 갑자기 웃었다. 백호가 그 웃음을 보고 굳었다. 최화영은 낮게 말했다. 너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마동석이 눈을 좁혔다. 최화영은 백호를 바라봤다. 최하준. 내 할아버지 최명철이 죽던 날 진짜 계약서 원본은 아직 내 손에 있어. 백호의 얼굴이 굳었다. 마대창도 고개를 들었다. 최화영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나를 잡아가도 드림은 너희 뜻대로 안 돼. 그 원본 하나면 최하준도 마은혜도 마대창도 전부 무너질 테니까. 장미가 백호의 손을 잡았다. 백호는 최화영이 사라진 문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군요. 그 순간 준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없음. 그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얼굴이 굳었다. 메시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최명철 계약서 원본을 찾고 싶으면 최화영이 출국하려던 장소로 와라. 준호는 백호를 바라봤다. 누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백호는 장미와 숙희, 마동석을 차례로 바라본 뒤 고개를 들었다. 그럼 끝까지 찾아야죠. 창립기념일의 축하 무대는 심판의 무대로 바뀌었다. 최화영은 끌려갔지만 그녀가 숨겨둔 마지막 원본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원본은 드림의 진짜 주인 자리를 다시 흔들 마지막 불씨가 되고 있었다.